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제2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곁에서 시타르타는 상인 카마스 하비의 집을 찾아갔고 부유한 집안으로 안내를 받았다. 하인들은 값비싼 양탕자가 깔린 복도를 지나 어떤 방으로 그를 안내했고 거기서 그는 집주인을 기다렸다. 카마스 하비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영리하고도 신중한 눈매와 탐욕스러운 입을 가진 민첩하고 수완 좋아 보이는 남자였다. 주인과 손님을 서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상인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브라만 출신의 학자인데 상인한테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브라만이요. 일자리를 구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상태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타르타가 대답했다. 나는 궁핍한 상태도 아니고 이전에 공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사문들과 함께 살다가 사문 생활을 청산하고 온 겁니다. 당신이 사문들과 생활을 하다가 온 거라면 어찌 궁핍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아닌가요?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당신의 말이 그런 뜻이라면 말입니다. 나는 분명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택한 것이니 궁핍하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가진 게 없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갈 작정입니까? 그 문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주인장, 나는 3년 넘게 가진 것 없이 살아왔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살아왔군요. 어쩌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상인도 다른 사람의 소유물로 살아가고 있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상인은 남의 것을 거저얹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자신의 물건을 내주지요. 정말로 다들 그런 것 같군요. 누구나 남에게 받기도 하고 남에게 내주기도 해요. 삶이란 그런 거죠. 신뢰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은 소유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줄 수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을 내주는 법이죠. 전사는 힘을 내주고 상인은 상품을 내주며 선생은 가르침을, 농부는 쌀을, 어부는 물고기를 내줍니다. 정말 그렇군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당신이 배운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나는 사색할 줄 압니다. 나는 기다릴 줄 압니다. 나는 단식할 줄 압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디에 쓸모가 있나요? 이를테면 단식 같은 것. 단식은 어디에 도움이 되죠?
단식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주인장.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 바로 단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타르타가 단식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당신한테서든 누구한테서든 오늘이 가기 전에 당장 아무 일자리나 얻어야 했겠지요. 배고픔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타르타는 이렇게 조용히 기다릴 수 있고 조급해하지 않고 공궁해하지도 않으며 오랫동안 굶주림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주인장. 단식은 이런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 말이 맞군요. 사문 양반, 잠깐만 기다리세요. 카마스 아비는 방에서 나가더니 두루마리 하나 들고 돌아와 손님에게 내밀며 물었다. 이 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시타르타는 매매 계약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를 살펴보고는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훌륭하군요. 카마스 아비가 말했다. 이번에는 이 종이에다 나를 위해 몇 자 적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시타르타에게 종이 한 장과 붓을 내주었고 시타르타는 종이에 글을 적어 되돌려 주었다. 카마스 아비는 그 내용을 읽어보았다. 글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이고 사색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지혜로운 것은 좋은 일이고 참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당신의 글솜씨는 정말 훌륭하군요. 상인이 칭찬했다. 서로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많겠어요. 오늘은 내 손님으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시지요. 시타르타는 고마워하며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상인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다. 옷과 신발을 받았고 하인 한 명이 매일 그를 위해 목욕 준비를 해주었다. 하루에 2번 푸짐한 식사가 나왔지만 시타르타는 하루 한 끼만 먹었고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입에 대지 않았다. 카마스 바비는 그에게 자신의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상품과 창고를 보여주었으며 계산 내역도 여럿 보여주었다. 시타르타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고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말은 적게 했다. 또 카말라가 한 말을 명심하고는 결코 상인에게 굴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상인이 자신을 대등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카마스 바미는 신중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해나가고 있었으나 시타르타는 그 모든 것을 일종의 유의 같은 것으로 간주했고 유의의 규칙을 정확하게 배우려고 애쓰기는 했지만 그 내용에 감동을 받지는 않았다. 시타르타는 카마스 바미의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주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아름다운 카밀라가 일러준 시간이 되면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신발을 신은 다음 그녀를 찾아갔으며 이내 그녀에게 선물도 가다 주었다. 그녀의 붉고 영리한 입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섬세하고 유연한 손 또한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사랑에서는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했고 또 바닥 없는 10년으로 뛰어들듯 맹목적으로 쾌락에 뛰어드는 그에게 카말라는
누구든지 쾌락을 주지 않고 받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 모든 몸짓, 모든 애무, 모든 접촉, 모든 시선, 모든 신체 부위는 고유한 비밀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것을 깨울 줄 아는 자에게 행복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초부터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향연이 끝낸 후 서로에게 경탄을 이끌어내지 않은 상태로 똑같이 정복당하고 정복했다는 감정을 갖지 못한 채로 그래서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질렸다거나 허전하다는 마음이 남고 성적으로 상대를 학대했거나 상대에게 학대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시타르타는 이 아름답고 영리한 예술가와 황홀한 시간을 보냈으며 그녀의 제자가 되고 그녀의 애인이 되고 그녀의 친구가 되었다. 그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의미는 여기 카말라와 함께하는 데 있었지 카마스 바비의 사업에 있지 않았다. 상인은 중요한 편지와 계약서 쓰는 일을 그에게 맡겼고 점차 모든 중요한 용건을 그와 상의하게 되었다. 상인은 시타르타가 쌀이나 모직물, 선박 운송이나 무역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을지는 몰라도 그의 손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손이고 침착하고 안정적인 태도와 낯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에서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이 브라마는 말이야. 그가 한 친구에게 말했다. 진정한 상인이 아니고 결코 진정한 상인이 되지도 못할 거야. 그의 영혼은 사업에 정열적으로 몰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좋은 별자리를 타고 나서인지 마법 덕분인지 아니면 그가 사문들에게 배운 어떤 능력 때문인지 성공이 저절로 둘러오는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신비한 자질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은 늘 사업을 유의처럼 여기는 듯해. 사업에 몰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사업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 적도 없으며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는 법도 손해를 걱정하는 법도 결코 없다네. 그러자 친구가 상인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그가 자네를 돕는 사업에서 이익을 나면 이익의 3분의 1을 주고 혹시 손해가 나면 손해의 3분의 1을 변상하도록 해보게. 그러면 그가 더욱 열성을 보일 거야. 카마스 바비는 친구의 충고를 따랐다. 그러나 스타르타는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익이 생기면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손해가 생기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그래, 이번에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군. 스타르타는 정말로 사업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투였다. 한 번은 수학기에 그가 쌀을 대거 구매하기 위해 한 마을로 출장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쌀은 이미 다른 상인에게 팔린 뒤였다. 그런데도 시타르타는 그 마을에 며칠 머물면서 농부들을 접대하고 농부의 아이들에게 동전을 선물하고 또 결혼 축하연에 참석하기도 한 다음 아주 만족하여 출장에서 돌아왔다. 카마스 바미는 그가 바로 돌아오지 않은 것,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것을 비난했다. 그러자 시타르타는 이렇게 대답했다. 책망은 그만두세요, 친구. 책망한다고 일이 제대로 되지는 않아요.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여행을 아주 만족합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을 사귀게 됐는데
한 브라마는 나의 친구가 되었고 아이들이 내 무릎에 올라타기도 했으며 농부들은 내게 자기 들판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아무도 나를 장사꾼으로 보지 않았죠. 참으로 멋진 일이군요. 파마스 바미는 언짢아 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은 장사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아니면 당신은 그저 즐기려고 출장을 떠났단 얘기입니까? 물론이지요. 시타르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출장을 떠난 것은 분명 즐기기 위해서였지요. 그게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나는 사람들과 여러 지역을 알게 되었고 친절과 신뢰를 맛보았으며 우정을 발견했어요. 이봐요 친구. 만약 내가 파마스 밥이 당신이었다면 쌀을 구매하려는 계획이 무산된 것을 알게 된 즉시 잔뜩 화가 나서 성급하게 되돌아왔을 테고 그리하여 정말로 시간과 돈을 잃어버렸을 테지요. 하지만 나는 즐거운 날을 보냈고 무언가 배웠으며 기쁨을 누렸고 분노나 성급함으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추후에 나올 수확물을 사기 위해 아니면 또 다른 목적으로 그곳을 다시 여행하게 되면 그곳 사람들은 나를 다정하게 또 유쾌하게 맞아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당시에 성급하고 불쾌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나 자신을 칭찬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 이 문제는 그 정도로 해둡시다, 친구. 내가 책망하면서 스스로에게 손해를 자초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라도 저 시타라타라는 친구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 한마디만 하면 시타르타는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서로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합시다. 상인은 시타르타에게 당신은 이 카마스 바미의 빵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설득하고자 했으나 허사였다. 시타르타는 자기 자신의 빵을 먹고 있었고 아니 어쩌면 그들 두 사람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빵, 모든 사람의 빵을 먹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카마스 바미가 걱정하는 문제에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카마스 바미는 온갖 것에 대해 걱정했다. 진행 중인 사업이 당장 실패할 것 같거나 발송한 물품이 분신된 듯 했을 때 분신된 듯 싶었을 때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못했을 진행 중인 사업이 당장 실패할 것 같거나 발송한 물품이 분신된 듯 싶을 때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이런 때조차도 카마스 바미는 걱정이나 짜증의 말을 입에 담고 이마를 찡그리고 잠을 설치는 것이 유용하긴 하다고 동료 시타르타를 설득할 수 없었다. 한 번은 카마스 바미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나한테 배운 게 아니냐고 따지자 시타르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발 그런 농담으로 나를 놀리지 마세요. 내가 당신한테 배운 것은 생선 한 바구니 값이 얼마고 빌려준 돈의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같은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학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색하는 법은 당신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친애하는 카마스 바미요. 당신은 나한테 사색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세요. 사실 시타르타의 영혼은
장사에 있지 않았다. 그에게 사업은 그저 카말라에게 갖다줄 돈을 벌게 해주기에 좋은 것이었고, 게다가 사업은 카스타르타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가져다 주었다. 또 시타르타의 관심과 호기심은 오로지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 사람들이 벌이는 사업, 수공업, 근심, 걱정, 오락, 어리석은 행동은 예전의 시타르타에게 마치 달나라 이야기처럼 생소하고 멀게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손쉽게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생활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타르타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뭔가 차이가 있음을 의식했는데, 바로 그가 여전히 사문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동물의 방식대로 삶을 영위한 것을 보았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경멸했다. 그는 사람들의 돈이나 사소한 즐거움, 하찮은 명예 같은 것, 그가 보기에는 그런 대가를 치를 가치가 없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늙어가는 것을 보았고, 또한 사람들이 서로를 책망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았으며, 사문이라면 미소 지을 법한 고통에 대해 한탄하고, 사문이라면 느끼지도 않을 궁핍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져오는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자신에게 아마포를 팔러 온 상인도 환영했고, 돈을 꾸기 위해 찾아온 채무자도 환영했으며, 어떤 사문과 비교한들 그 절반만큼도 가난하지 않지만 자기가 가난하다고 1시간 동안 신세 타령을 늘여놓은 거지도 환영했다. 외국에서 온 부유한 무역상이라 해도 자기 수염을 깎아주는 하인이나 바나나를 팔며 몇 푼 더 벌려고 속임수를 쓰는 노점상과 다름없이 대우했다. 카마스 바미가 찾아와 걱정을 털어놓거나 사업상의 일로 비난해도 시타르타는 호기심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고, 그에게 놀라움을 표하거나 그를 이해하려고 했으며, 그래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의 말이 다소 옳다고 인정해 주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만나고 싶어 하면 카마스 바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을 맞았다. 많은 사람들이 시타르타를 찾아왔다. 어떤 사람들은 거래를 트기 위해 찾아왔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속이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동정을 얻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그의 충고를 얻기 위해 찾아왔다. 그는 충고해주고 동정해주고 선물을 베풀기도 하며 약간은 속아주기도 했다. 일찍이 그는 신들과 브라만의 온통 마음이 빼앗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모든 유희,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런 유희를 버리면서 쏟은 정열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다. 이따금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로 사그러져 가는 조용한 음성을 나지막하게 경고하고 또 나지막하게 호소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럴 때면 그는 자신이 이상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 순전히 유희에 불과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기분도 괜찮고 때때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본래의 삶은
곁을 스쳐가며 그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1시간 정도 의식하곤 했다. 마치 공놀이하는 사람이 공을 갖고 노는 것처럼 그는 사업을 갖고 놀았고 주위 사람들을 갖고 놀았다.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흥미를 느끼기도 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존재의 원천에서 우러나 함께한 것은 아니었다. 존재의 원천은 그와는 멀리 떨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었고 그의 삶과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는 몇 번쯤 깜짝 놀랐고 자신도 어린아이 같은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적인 일에 열정을 쏟고 진심을 다해 참여하는 사람으로 지금처럼 옆에 서서 구경만 하는 방관자에서 벗어나 그들처럼 정말로 살아가고 활동하고 기쁨을 누리며 실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다시 아름다운 카말라를 찾아가 사랑의 기술을 배웠고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욱 주고받는 것이 하나가 되는 쾌락의 의식을 행했으며 그녀와 정담을 나누고 그녀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녀에게 충고를 해주기도 하고 충고를 받기도 했다. 그녀는 옛날에 고빈다가 시타르타를 이해한 것보다 그를 더 잘 이해했고 고빈다가 그랬던 것보다 시타르타와 더 닮아 있었다. 한 번은 시타르타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와 닮았어요. 당신에게는 대부분의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지요. 당신은 다른 누구도 아닌 카말라예요. 당신 안에는 당신이 어느 때고 들어가 편히 쉴 수 있는 고요한 은신처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은신처를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가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영리하지 않아요. 카말라가 말했다. 아니요. 시타르타가 말했다. 영리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카마스 바미는 나만큼 영리하지만 마음속에 은신처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력이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은신처를 가진 사람도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어지는 나뭇잎 같은 존재예요, 카말라. 바람에 나부껴 공중에서 흩날리다가 나풀거리며 땅에 떨어지지요. 그러나 드물긴 해도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아요. 확고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어떤 바람도 그들에게 이르지 못하며 자신의 내면에 독자적인 법칙과 궤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내가 아는 모든 학자와 사문을 통틀어 그런 완전한 사람이 단 한 분 있었는데 그 사람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세존 고타마, 가르침을 베푸는 분이셨지요. 수천 명의 제자들이 매일같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매 순간 그분의 계율을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떨어지는 나뭇잎에 불과한 존재며 자기 내면의 가르침과 법칙은 갖고 있지 않아요. 카말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또 그분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또 다시 삼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타르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사랑의 유희,
카말라가 알고 있는 30 내지 40가지 유의 중 하나를 즐겼다. 그녀의 몸은 제규어의 몸처럼 사냥꾼의 활처럼 유연했다. 그녀한테서 사랑을 배운 사람은 수많은 쾌락과 수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시타르타를 유혹하기도 하고 다시 밀쳐내기도 했으며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포옹하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그와 사랑의 유의를 즐겼다. 그녀는 그가 완전히 기진맥진해져서 곁에서 휴식을 취할 때까지 그의 능숙한 솜씨를 마음껏 즐겼다. 상부는 시타르타의 위로 몸을 굽히고는 그의 얼굴과 피곤한 기색의 두 눈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당신은 내가 여태껏 본 사람 중에 가장 멋진 애인이에요. 애인이에요. 그녀는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더 유연하고, 더 적극적이에요. 내 기술도 잘 익혔고요, 시타르타. 내가 나이를 더 먹게 되면 언젠가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은 언제나 사문에 머물러 있군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당신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시타르타는 지친 듯 말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랑을 하나의 기술로 여기고 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아마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 있지요.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진 비밀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제2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곁에서를 읽어드렸습니다.